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요즘 한국, 미국 주식시장 가릴 것 없이 시장 지수가 연일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세계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리드할 기세로 날아가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죠. 하지만 4차 산업시대 최고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주들의 주가는 요즘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덕분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시총 상위 기업들은 다시 계잡주설에 휘말린 상태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킹 오브 계잡주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얼마나 안 오르는지 나스닥 지수와의 비교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개월 수익률은 처참히 발렸고요. 2020년 올해 수익률로 비교해봐도 근소하긴 했지만 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그래도 나스닥 수익률을 2배 정도 이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지도 못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잡주 소리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니 앞으로 애플과 아마존은 계잡주까지는 아니고 잡주 정도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주라고 몰아세우면 슬프니까 5년 주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설정하니 나스닥을 압도하고 있네요. 여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이런 상황인데 많은 서학개미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는 종목인데 요즘 매일매일 계잡주 소리를 하도 들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었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부진의 원인에 대한 제 생각과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정리해봤습니다. 저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셨다가 오르지 않는 주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영상 시청해주시고 투자에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은 정답이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소를 팔고 수익률이 높은 전기차나 IPO로 갈아탈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갈지 현명한 선택 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왜 이리 빌빌대는지 살펴보려면 역시 가장 기본인 실적부터 살펴봐야겠죠. 늘 그랬듯이 최근 분기 실적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큰 흐름의 대표 기업답게 늘 그렇듯 매출과 EPS는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실적 리뷰할 때마다 매번 성장이라 이제 좀 식상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비즈니스가 안정적이면서도 시대에 잘 맞는다는 얘기겠죠. 매출은 3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고 조정 EPS도 1.82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EPS 시장 기대치도 늘 그렇듯이 상회한 실적이죠. 실적 상승을 이끈 요인이 무엇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재미없는 주식답게 누구 하나 못한 놈 없이 3개 사업부 모두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노잼이게도 3개 사업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열일한 사업부를 뽑자면 이번에도 역시나 지능형 클라우드 사업부입니다. 매출도 가장 큰데 성장률도 가장 높기 때문이죠. 확실히 4차 산업 핵심 산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에 잘 올라탄 덕분에 클라우드 점유율 2위인 애저는 이번에도 48%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는 기업답게 IC 사업부 말고도 다른 사업부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업부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늘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오피스 365, 다이나믹스 365 등이 포함된 커머셜 클라우드 매출은 이번 분기 1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1%나 증가한 매출이죠. 매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효율성도 좋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의 핵심인 커머셜 클라우드 이번 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71%라는 엄청난 숫자를 찍었기 때문이죠. 클라우드 사업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효율성 증가는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 영업이익률 자체도 개선시켰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은 42.7%로 전년 대비 무려 4.3%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기업이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정도에서나 보던 미친 영업이익률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사업 효율이 좋아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실적 발표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서버 감가상각, 내용 연수 변경으로 인한 상승이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요인을 빼도 과거보다 더 효율이 좋아졌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매출 총이익률이 60% 후반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40%에 육박하는 괴물급 기업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클라우드 외에 다른 사업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유일한 취미 중 하나인
게임 부문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시대를 잘 타면서 전년 대비 22%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박스 컨텐츠와 서비스 매출도 엑스박스 게임과 게임 패스 구독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30%나 성장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대감을 깨알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사 인수에 집중하고 있다던데 앞으로 게임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이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현금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번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 역시 모두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전년 동기간 대비 40% 상승한 193억 달러가 되는 상황이고요. 잉여 현금 흐름인 FCF도 전년 동기간 대비 38% 상승한 144억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잘 되다 보니 보유 현금은 1379억 달러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는 원화로 환산하면 약 150조 원이 넘는 돈인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제 위기가 찾아온데도 버틸 기초 체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금 모두 빵빵하다는 의미죠. 돈도 잘 버는데 심지어 주주 친화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번 분기에도 67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죠. 5개 분기 추세를 살펴보면 자사주 매입 규모도 나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10% 이상의 배당금 인상까지 마소도 그저 빚입니다. 미국의 삼성전자라 불러줘야겠네요. 요즘 삼성전자 우 주가가 너무 잘 올라서 북봉 치사량을 맞은 상태라 좋은 것들은 무조건 삼성전자랑 비교하는 중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나 돈을 잘 벌고 있고 돈 버는 비즈니스 방식도 요즘 트렌드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왜 이리 계잡주 취급일까요? 지난 분기에 업로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리뷰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대감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늘 언급했던 것처럼 주가는 실적인 EPS와 기대감인 PER에 곱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실적은 꾸준히 좋은데 주가는 시장 지수만큼 안 오른다? 그렇다면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열심히 시장의 소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인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4차 산업에 최적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2010년대부터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힘입어 이미 수년간 주가가 미칠 듯이 상승한 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외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규모가 워낙 커졌다 보니 성장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사업들의 성장률이 40%대로 높긴 합니다만 이전에 비해서는 그 추세가 하락한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함께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이 분위기를 깰 만한 호재가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게임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또 다른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규모나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다 보니 주가에 크게 반영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에 풀리는 돈이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 투자자분들은 점점 더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관심을 두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성장을 노려볼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업들과 IPO 기업들로 돈이 몰리게 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금이 점점 더 빠지는 것이겠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오드 누님이 이런 시대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서 더욱 유명해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자 트렌드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더 추가 매수하지는 않고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으며 앞으로도 돈을 잘 벌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에 주가 상승이 엄청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매우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시장 수익률보다는 더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인 클라우드 시장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시장 자체의 성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의 점유율만 유지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17.5%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즉, 4차 산업이 가속화될수록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개 사업부가 전부 상승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확 나빠지기 어려운 매우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3개 사업부가 서로 비슷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고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 꾸준히 성장하기는 하지만 당장의 라이징 스타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감 측면에서 조금 다른 주식들보다 떨어지다 보니 지금처럼 돈이 많이 풀린 시장에서는 소외되기 좋은 상황인 것이죠. 예전 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에서 늘 공부 잘하던 친구한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줍니다. 그 친구는 늘 잘하고 늘 1등이기 때문에 2등이나 3등 하는 친구들 빼고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죠. 이런 친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치 저의 학창시절을 보는 거가 반대로 순위권에 없던 친구가 갑자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다면 친구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죠. 어디 학원을 다녔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등등. 심지어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와 최근 상장하는 대형 IPO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 입학할 때를 보면 늘 1등하던 친구는 대부분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대학교를 가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죠. 하지만 갑자기 떡상한 친구들은 좋은 대학교에 가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잘하는 기업이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급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겁나 잘하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식계의 예금으로 생각하며 계속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횡보하는 장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담을 기회인데 너는 왜 불타기 안 하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 사는 이유도 심플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마이크로소프트만 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잘 벌고 있긴 하지만 시장한테 소외받는 중이고 이런 시장의 반응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시장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돈 잘 버는 기업이라도 시장이 박살나면 주가는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폭락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는 주식도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다들 올 3월 우량주들의 미친 듯한 주가 회복력을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면 아쉽지만 그 나름대로 수익을 거두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가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해진 타겟 가격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론은 제가 자주 겪었던 사례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 1년간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주식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많이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죠. 삼성전자 살 거면 주식 왜 하냐? 그런 다 하는 종목 말고 앞으로 뛸 것 같은 종목 없냐? 는 대답 말이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3만전자니 4만전자니 놀림받던 삼성전자 주가는 날아갔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원화 강세 등등 다양한 이유로 삼성전자 주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심플하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면 수정해서 갑자기 돈을 잘 벌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삼성전자는 애초에 디램 원탑이었고 파운드리를 포함한 돈 되는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주가 상승이라는 열매가 이제 열린 것 뿐입니다. 물론 이제부터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이전까지 개잡주라고 놀림받던 삼성전자의 이전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돈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 잘 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아가듯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당분간 꾸준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결국 돈 잘 버는 기업 주식은 기다리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이죠. 물론 매수는 지금 말고 언젠가 시장이 꺾였을 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 오른다면 뭐 할 수 없죠. 그래도 들고 있으니까 수익률은 오르지 않을까요? 구독자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